평소 호감을 품고 있던 사람이 문득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 고백이 흔쾌한 나머지 얼른 대답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해. 호감 가는 상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니 그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앞으로 더 자신을 사랑해 주기로 합니다. 누구나 한번 이 세상에 오지만 대부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 눈물겨운 실존에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네 생각 많이 해 이런 말들이 더해지면 인생이 뿌듯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토록 마음에 담고서 아껴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게 됩니다. 왜 좋냐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한 새내기 뮤지션들은 음악을 왜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음악 공부라서 더 행복한 싸강 2020년 1학기 전공실기 5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 Hey what? Anyone please? 제발 사랑 좀 줘요.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알아 나는 서운해 그럼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맘 Hey. 중요한 건 맘 결국 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날 묘하는 너의 날 이 선물들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 이겠네 맘이야 너에 대한 건 사소한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 나 삐그러도 넌 내게 순간 다 많아야 신정 많아야 주인공은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Give up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up Give up yeah.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무작정 싫어하고 보는 너 Why can't you understand me 난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안 후부터 샘솟던 의욕이 다시 들고 설렜던 내 맘도 그치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슬슬 다가가도 될까
바라보는 것조차 싫어할까 봐 난 몰래 뒤에서 긍긍전전해 점점 해가 지면 달빛 정전해 용기가 나의 마음을 전부 전해 하지만 그녀와는 사이거리 너무 멀어 주고 또 주는 사랑이 길바닥에다 버려 전화겹처럼 쌓이네 봄이 되면 흙으로 남아 혹시 기대해 쌓기 돼요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love Give love wow, wow. This love Give love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love Give love wow, wow. This love Give love Yeah Give love Give love wow, wow. Yeah 네, 안녕하세요. 전공실기 5주차 강의입니다. 5주차까지 와버렸어요. 네, 저도 사실 4주차까지 하고 5주차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조금씩 계속 밀리고 있죠. 이게 뭐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좀 안타까울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1학년 친구분들은 대학 생활에 그 뭔가 낭만이 있었을 텐데 학교 가서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뭐 학식도 먹고 수업 끝나고 친구들끼리 이제 같은 클래스 듣는 친구들끼리 가서 학식도 먹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수업 끝나고 술도 먹고, 네, 새로운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뭐 약간 이런 재미를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이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끝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게 끝날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네, 당장엔 우리가 좀 이렇게 사이버라도 공부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사이버 강의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커리큘럼 상에 있는 거랑 조금은 다른 그 내용인데, 좀 그 전까지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화성에 대한 얘기나 멜로디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보컬 곡을 작업할 때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작사죠. 네, 리드쉿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작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작사를 잘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아무래도 이제 겪어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심오한 깊이 있는 가사를 쓰기가 쉽진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번쯤 이거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상 편곡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게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한 줄을 잡고 갈게요. 작사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거 약간 팁처럼 주고 가겠습니다. 사실 작사도 정해진 건 없어요. 엉망진창인 가사인데 뜨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가사 정말 잘 썼다, 지금 명곡이다 하지만 사람들 잘 모르고 나만 아는 명곡일
인 경우도 있죠. 네. 어떻게 쓰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따라 다른 거니까. 작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람들이랑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쓰는 경우에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사가 너무 일차원적인 가사들이 많죠. 우리나라 가요들 보면 뭐 보고 싶으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하고, 막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고, 뭐 이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약간 가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조금 옛날 음악을 좀 들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할게요. 옛날 음악 중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김광석이나 이문세, 이선희 이런 분들의 음악은 가사가 진짜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도 조금은 시적인 내용들도 많고 돌려서 표현을 하는, 아니면 정말 실생활에서 정말 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쓸 수 있는 내용이 뭐 사랑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사를 풀어가는 거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주제 자체가 사랑에 대한 주제 말고도, 사랑, 이별 말고도 거의 그렇죠. 요새 사랑, 이별, 자기 자랑 이런 게 거의 다잖아요. 특히 이제 힙합 쪽에서는 너무 사실 비슷한 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힙합 아티스트 중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포스트 말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사를 잘하고 싶으면 힙합을 듣지 말으라고. 네. 저는 본인도 힙합 아티스트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힙합을 봐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중들은 조금 공감을 이제 못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쪽은 자기 자랑에 대한 얘기가 많죠. 뭐 다른 얘기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 예전 힙합들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예전에 이제 막 뭐 리쌍도 되게 좋아했고요. 옛날 이제 힙합 하는 뮤지션이죠. 다이나믹 듀오, 매드크라운. 가사에 깊이가 있는 그런 뼈가 있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뼈를 담은 그런 가사를 많이 썼죠. 그런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네, 뭐 시대 유감을 통해서 이제 부패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죽음의 늪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마약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기도 했었고,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 현상 그 쇠퇴를 비판한 노래도 만들었죠. 네, 바래를 꿈꾸며를 통해서 그런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도 만들었었고, 근데 다양한데 대중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음악을 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에는 그냥 이제 음대 학생들이겠지만 사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곡 작업하고 그 곡을 내고 그러면서 활동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또 다른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제 그 뒷세대 이제 음악하는 후배들이나 또 듣고서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자라날 거란 거죠.
어떤 가사를 쓰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직업이에요. 우리 직업이. 음악이라는 게 이제 대중 예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아, 이 노래 너무 좋네라고 할 수 있고 네. 작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사에 공감해가지고 곡이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그 노래가 나올 당시가 이제 청년 실업이 조금 약간 상태가 안 좋을 때였고 취업이 힘들 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백수의 삶을 잘 표현하고 가사를 너무 재밌게 풀어냈죠. 장기하 자체도 노래도 너무 재밌게 그거를 표현을 했고 컨셉도 재밌었고 근데 그 앨범이 장기하도 가사 진짜 잘 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뭐 서태지 가사 진짜 잘 써요. 장기하도 잘 쓰고 뭔가 그런 사회 현상을 반영한 뭐 서태지와 아이들 때는 서태지는 뭔가 비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이 했지만 꼭 누군가를 비판하는 음악만이 뭐 세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노래 있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네. 힘든 시절에 뭔가 보듬어 줄 수 있는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슈퍼스타인가 하는 노래 있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노래. 그런 노래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떴던 노래고 싸구려 커피 같은 느낌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너무 내 얘기 같다. 네.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연애관에 있어서의 그 당시 추세를 반영한 게 정기고 썸이죠. 그 노래는 이제 연애관이 그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커플들이 있었다면 조금 연애관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커플해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는 관계까지는 아닌데 서로 관심이 있고 썸을 타고 있는 관계를 표현한 그런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그렇게 내용들도 시대를 잘 타면 좋은 걸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 초이스에 있어서 조금은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한번 풀어내봤으면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네, 약간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노래를 쓸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노래를 구상을 하면서 송폼을 구상을 할 겁니다. 코드를 만들고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곡을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게 쓸 거예요. 그럼 가사를 쓸 때 송폼별로 뭔가를 바꿔주면 좋아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황 뭐 풍경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뭐 이런 지금이 뭐 약간 봄인가 보다 이 사람이 뭐 아니면 뭐 겨울에 혼자 길을 걷고 있나 보다 근데 뭐 그러면서 프리코러스로 송폼이 넘어가면서 그 노래의 스토리를 한번 딱 바꿔주는 거죠. 이제 표현하는 건 그만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벚꽃이 피고 뭔가 이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노래가. 근데 프리코러스 넘어가서 근데 이런 거를 나 혼자 보고 있다. 나는 혼자다. 이러면서 이제 뭐 풍경에서 내 상황을 표현하는 걸로 이제 스토리가 바뀌게 되죠. 뭐 이러다가 코러스로 넘어가면서 뭐 그래도 나는 좋다. 혼자라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송폼에 따라서 스토리를 진행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요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편곡이나 이런 얘기에서 그런 얘기 하겠지만 송폼이 바뀐다는 건 코드가 바뀌든 뭐가 하여튼 바뀌잖아요? 왜 바뀌어? 뭘 위해 바뀌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제일 기준이겠지만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쓰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걸 또 보거든요.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잘 팔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싶잖아요, 사실 누구나.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송폼이 바뀌는 상황에서 스토리를 한 번씩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악기 편성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요. 어떤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악기를 깔고 뭐 약간 포근한 내용으로 가. 그럼 그런 쪽의 사운드를 깔아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크다운을 좀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고조하게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악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내용을 제가 그래서 리드쉿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뭔가 이 가사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노래의 그 악기들이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편곡이랑 악기 얘기를 하기 전에 작사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뭔가 이런 식으로 벌스에서 멜로디를 이제 뭔가 하나의 모티브를 갖고 발전시켜서 해놓고 이제 프리코러스에서 또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해놓고 코러스에서 또 이제 코러스가 될 만한 모티브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곡을 만들었다 한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진행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흥얼흥얼 거리다가 뭐 하나가 꽂히는 여기엔 딱 이 말이 붙으면은 어울리겠다 하는 말들이 뭐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작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가사를 막 쓰는데 무슨 내용을 써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뭐 하다가 나나나나나 기억하니 뭐 이렇게 하나 꽂히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니.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느낌 자체는 약간 좀 사랑 노래였는데 벌스 부분을 너 뭐 우리가 어떻게 했던 거 기억하냐 뭐 그때 어땠다 또 가면서 또 뭐 이거는 기억하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결혼식 축가 같은 느낌으로 결혼식 축가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러이러한 추억들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딱 바뀌면서 계속 그렇게 내 옆에 있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를 풀었던 적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노래 중에 Still Falling in Love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꽂히는 그거에 따라서 곡을 뭐 작사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또 음악이 있는데 이 노래가 엄청 길어서 아마 요거 하면 끝날 텐데 박정현의 꿈에라는 노래 있죠. 이 노래가 참 괜찮은 노래인 게 그러니까 좀 특이한 노래이기도 하고 노래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아는 송폼으로 가지를 않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스토리에 따라서 노래를 진행을 쭉 합니다. 당연히 터지는 부분이나 이제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1절, 2절 뭐 코러스,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이런 그냥 흔한 진행을 쫓아가진 않고요. 이 스토리의 흐름대로 노래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막 확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진짜 한 편의 스토리를 쭉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노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건 저는 사실 되게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 그것 중에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고차원적인 느낌이고
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뭐 꿈에서 뭐 노래를 들어보면 꿈에서 뭐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꿈이었고 걔가 떠나가고 내가 잠에서 깨고 근데 뭔가 그래도 그런 꿈을 꿔서 슬프고 이런 하나의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네, 상당히 좀 재밌는 구성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끝낼 텐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길 바래요. 어쨌든 작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 번쯤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걸 넣었고요. 네, 여러분들도 작사나 이런 걸 하시면서 조금은 뭔가를 좀 표현을 좀 하는 거를 도전을 해보세요. 경치를 표현하든 심리 상태를 표현하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조금 꼬아가지고 다른 거에 비유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 만약 슬픈 내용을 뭐 담담하게 풀 수도 있고 진짜 슬프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픈 내용인데 되게 노래는 신나게 풀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 틀리니까 다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겠죠. 느낌들이 다르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화자를 어떤 캐릭터로 해서 이 얘기를 화자가 어떤 식으로 풀 건지 슬픈 얘기인지 좋은 얘기인지 기쁜 얘기인지 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도 막 쓰시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막 뭐 누구를 그냥 재미삼아 저격도 해보시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한다는 게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이것도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네, 이미 끝날 시간이 돼서 나중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6주차 수업도 사이버 강의로 만나게 됐죠. 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때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말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 인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긴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잠게 꼬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너머를 가네요. 이제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긴 싫은데 머리를 안아요.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